예, 안녕하세요. 본 과정의 목표와 이 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의 목표는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교육 컨텐츠 기획부터 운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뭐 운영하는 이런 과정들을 뭐 전문적인 뭐 업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웃소싱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생님들 스스로가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것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과 스킬들을 어, 알려드리고 그것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전체적인 이 교육 저의 목표에 핵심 키워드를 보면 일단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당연히 그냥 일반 컨텐츠가 아니라 교육 컨텐츠예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라는 것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컨텐츠의 속성 그것도 그냥 컨텐츠가 아니라 앞에 이렇게 교육이 붙죠. 이 교육 컨텐츠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이걸 강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강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따지면 이게 이러닝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냥 컨텐츠도 아니고 이 교육 컨텐츠라는 거의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기획이라는 거를 교육공학적인 분야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 기획이 무엇이고 이 기획을 통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요 그 절차와 단계, 프로세스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기획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걸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운영이죠, 운영. 운영은 여기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었죠.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 여기 사용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용자 학습을 하기 위한 이 사용자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플랫폼이라든가 LMS 방법 등을 설명드릴 거고요. 운영을 하려면 이 컨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 중간에 이제 이 교육의 목표에 있는 생략이 돼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사전에 먼저 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하는 단계가 이렇게 살짝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중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인 이 개발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이 단계들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핵심 키워드를 조금만 더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많은 이 인터넷 관련된 이 컨텐츠 중에서 우리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의 속성을 가진 그 컨텐츠를 살펴볼 겁니다. 이 교육이 갖는 특성을 그래서 이해해야 하죠. 일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뭐 영화, 음악 등등에 대한 그런 그냥 일반 컨텐츠, 뉴스, 신문, 미디어 이런 컨텐츠들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는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는 교육의 정의인데요. 이건 뭐 교육학개론이나 그런 교육 관련된 서적들을 살펴보시면 많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한 지식, 기술, 태도, 이거를 지식, knowledge, K, 기술, skill, 태도, attitude. 그래서 KSA냐고 많이 표현하죠. 이런 지식, 기술, 태도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활동이다.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거나 배우는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교육은 목적으로 합니다. 배웠는데 지식이 떨어지거나 배웠는데 기술이 떨어지거나 배웠는데 태도가 나빠지는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지식도 올라가고 기술도 올라가고 태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바람직한 변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교육은 최근에 이제 교육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거를 코칭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코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교육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외우고 익히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에서 지금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 상황은 누구에 따라서요? 학습자의 개인의 상황과 인지적인 어떤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본 어떤 철학적인 큰 사조가 이제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이 구성주의 이전에 이야기됐던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절대주의죠. 절대주의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구성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사람별로, 학습자별로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지식은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구성된다라고 해서 이제 구성주의라는 그런 트렌드, 어떤 철학적 사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지식 중심, 정보 중심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지식을 개인이 어떻게 경험하는가라는 그런 경험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국 학습자의 상황과 어떤 이 맞춰서 진행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이라는 트렌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갖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중에서도 무슨 컨텐츠요? 여기 앞에 살펴봤던 이 교육 컨텐츠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육의 3요소, 3가지 요소는 학습자, 학생, 교수자, 선생님, 학습 내용, 교과서 이렇게 3개였습니다.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교육의 3요소라고 일컬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러닝이라는 어떤 교육용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용 컨텐츠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3요소를 저의 3요소 구분입니다. 학습자, 컨텐츠, 플랫폼 이렇게 저는 구분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 커뮤니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제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붙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건 저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러닝의 3요소는 학습자, 컨텐츠, 플랫폼이다. 이걸 잘 보면요. 이 그림을 볼게요. 자, 교육의 3요소에서 학습자는 그대로 학습자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학습자가 없는 교육은 의미가 없죠. 네. 혼자 자습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교수자는 어디로 갔어요? 교수자가 컨텐츠로 이동합니다. 그쵸? 교수자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거나 하는 전작 도구를 통해서 컨텐츠화돼서 보여지죠. 그럼 학습 내용이라고 했던 건 어디로 갈까요? 학습 내용도 컨텐츠로 수령합니다. 왜? 컨텐츠가 즉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닝에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텐츠는 교수자와 학습 내용의 역할을 하게 되죠. 전통적인 교육과 다르게 이러닝은 디지털라이징 되어 있는 그런 학습 방법, 자료들이 디지털라이징 되어 있는 학습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진 시스템, 뭐 웹사이트든 뭐든 그런 분류는 그런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뭐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접속되는 그 개반 인프라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러닝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기획이라는 키워드를 볼까요? 기획이란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기획이란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보면 누구, 가치, 경험,
설정, 이런 그 것들이 핵심입니다. 자,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 누구, 학습자, 사용자 등등 이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 대상자, 누구를 자, 유치원생과 대학생. 자, 사람에 따라서 내용과 방법과 절차들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가장 먼저 결정을 디테일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는 사람의 인지적인 부분, 자, 인지적인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죠. 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누구를 고민할 때 단순히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관점. 그러니까 학습만 하는 학습자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용자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약간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사용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어떤 가치와 경험들을 설정하는 것. 이런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누구,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그냥 지식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잘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운영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죠. 운영. 자, 이러닝에서 보면요. 이러닝에서 보면 여기 사용자가 있어요. 여기 유저가 이렇게 있어요.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자죠. 그러니까 유저는 학습자를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유저가 있는데 접속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플랫폼에 접속을 해요. 플랫폼은 뭐 이런 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떤 과정과 이제 컨텐츠, 실제로 학습하게 되는 이런 컨텐츠를 접속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운영이라고 해요. 운영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죠. 운영을 통해서 컨텐츠는 사용자와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컨텐츠를 사용자에 만날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컨텐츠를 탑재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 이름이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LMS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운영은 사용자에게 교육 컨텐츠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UX라고 요즘 표현해요. 사용자 경험.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UX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공해야 된다. UX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지요. 그런데 이 중간에 숨어있는 개발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운영을 하기 전에 컨텐츠가 있고 이 컨텐츠가 플랫폼이라는 곳에 이렇게 딱 탑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플랫폼이 이렇게 딱 탑재가 되는데 여기 전에는 이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죠. 이렇게 컨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개발을 하려면 먼저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AD 모형, AD,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 5가지의 각 단계를 AD 모형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는 모델이죠. 책을 찾아보시면 이 각각의 항목들은 더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개발의 산출물이 컨텐츠입니다. 이런 모형을 통해서 컨텐츠를 설계하고 개발을 해요. 개발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초보자들이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에는 보면 SME, Subject Matter Expert라고 하는 이 SM이라고 하는 내용 전문가예요. 내용 전문가, 선생님이나 교수들, 그 다음에 강사들, 아니면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SME, 내용 전문가라고 부르죠.
이들이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도 무엇이 있는지 쓸만한 것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의 목표,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학기는 요 각각의 키워드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면서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이상 이번 모듈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